예, 유석엽 의원입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뭐 훌륭한 총리 또 훌륭한 장관을 뽑기 위함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통해서 나라의 덕성을 좀 키워가자.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어떤 삶의 모델을 좀 제시해주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신상, 도덕성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여당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오전에 후보자께서도 뭐 우리나라밖에 청문회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마치 청문제도 자체에 대해서 심각한 그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정책보다는 어떤 신상, 도덕성에 집중하는 것이 그 아주 효율적인, 효과적인 청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책 능력은 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시스템이 확립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에 대한 철학, 방향 정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조직 관리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그런 능력만 있으면은 그 도덕성이 뒷받침되고 깨끗한 신상이 있어서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또 조직원들한테 어떤 그 따름을 받을 수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장관이든 총리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아까 우리 여당 의원님들 마치 정책에 대해서 청문회 오면 아주 잘하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또 후보자께서도 뭐 우리나라 같은 청문회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그 취지가 뭡니까? 청문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청문을 하는 나라는 없다라는 취지였습니까? 제가 말씀 올린 것은 현행 청문제도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청문제도는 미국과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이 두 나라 가장 대표적인 나라인데 미국은 개인의 신상 문제는 비공개로 하고 정책적인 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 올린 것은 의원님 말씀과 배치된 말씀이 아니고 이 청문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대단히 가족들 또 처가 또 사돈 또 저와 관련된 지인들에게 참 인간적으로 대단히 힘들었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토로한 것이지,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더군다나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괴롭다고 그래서 또 좀 여러 가지 친척이라든지 아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서 이 제도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들이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었어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든 국무위원까지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청문 대상의 확대를 요구해서 청문법 개정을 한 것도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예,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상한 말씀을 하거든요. 이제 대통령 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도 하지 못하고 지난 날들의 일들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 공직 맡기를 꺼린다. 털기식 청문회 하면 누가 나서겠냐. 안 털릴 사람 내보내면 누가 털겠습니까? 꼭 털릴 사람들 내보내놓고 나서 이 청문제도 다스러니 이거 정말 무책임한 그런 태도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취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볼 때 30년, 40년, 50년 일까지 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참 어느 누군들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는 말씀이지 이 제도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 아까 청문회에 있다라고 아셨으니까 말씀인데 예비검증, 사전검증 해가지고 정말 한 달 이상 샅샅이 뒤집니다. 재산, 납세, 정관의역 등 샅샅이 뒤집니다. 맞습니다. 거기 통과 못 오면은 아예 올라가지도 못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한 이틀 정도 이 청문회 하는 거 가지고 이걸 뭐 너무 과한 것처럼 이걸
그 지적하고 마차치 여기에 그 불만을 토로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태도다. 의원님, 저는 부정하지 않았고요. 저도 청문위원을 해봤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예.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해를 잘하고 있고요. 예. 저자신 청문회를 받을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우리 여당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녹취록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설사 그게 불법이라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분명히. 불법이라 하더라도 불법으로서 그 문제가 책임지는 것은 별개고, 아무리 불법이었든지 간에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그 녹취록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사실은 또 잘못된 사실대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예.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분당 땅, 아까 그 장인어른께서 사시고 또 했던 땅인데, 그 집을 건축을 짓기 위해서 그 땅을 사셨다면 왜 맹지를 샀습니까?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이던데요. 그 1-37번지. 처음에는 그 노인 두 분이기 때문에 한 필지를 살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니, 그게 제가 볼 때는 네, 말씀 사시려면은 올리겠습니다. 도로에 바로 붙어 있는 땅을 사셔야지. 네,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1-37번이나 맹지를 샀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대행사가 한 필지는 팔지 않겠다 해서 예. 저하고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상황이 이러니 노인네들이야 무슨 맹지가 됐든 뭐가 됐든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러면 그러니까 그 같이 하자 해서. 결국 계획은 그 강희철 씨 지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분 예. 땅을 통해서 도로를 낼 계획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한 열 몇 필지에 제 처남의 명의로 샀지요. 예. 그게 한 17평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로도 낼 겸 해서 사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처남 명의로 예. 조금 산 겁니다. 네. 그러시고 아까 차남 재산고지 거부는 이건 꼭 해주셔야 할 것이. 내일 아침에 즉시 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남은 병역 문제에 대한 그 지난번에 공개 검증도 받을 정도로 그 병역 문제를 지적받고 있고, 재산도 지금 고지 거부를 해가지고 요건이 안 되는데도 고지 거부를 해가지고 뭔가를 숨기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아닙니다. 때문에 내일 아침에 즉시 내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홍중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부모님께서 동생들에게 얼마를 상속했느냐. 네. 부모님들이 동생들에게 얼마를 상속했느냐라고 아까 여쭤보니까 이건 가정사다, 집안일이기 때문에 좀 답변하기가 그렇다, 아까 그런 취지였어요. 네네. 또 왜 동생에게 빚을 안 갚고 있는지 이걸 이유를 밝혀라 하니까 이것도 좀 가정사 문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아까 그 미국 사전검증, 예비검증 같은 거 보면 샅샅이 뒤지잖아요. 이런 거 다 밝혀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가정사고 설사 거기에 어떤 아픔이 숨어 있을지 몰라도 밝혀주셔야 됩니다, 이걸. 그래야 후보자께서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것에 대한 어떤 검증이 가는 거거든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에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예. 아무리 그래도 이 형제지간에도 자기 재산을 아무리 인사청문회에 제가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속속들이 재산을 저한테 아무리 형제라도 밝히려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 문제는 제가 이것 양해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한 요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당 땅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요. 네. 혹시 후보자님 그 사모님 배우자 네. 형제분이 어떻게 됩니까? 6남매입니다. 6남매요. 네. 그러면은 그 장인 장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네. 그 재산 상속이 각 6남매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자료를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처가일이고 솔직히 처가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 것을 좀 처갓집의 재산 상태까지 각 형제들 재산까지 제가 어떻게 아무리 왜 저도 무리한 줄 알면서 이걸 요구를 하냐면은요, 그 한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거기에 장인어른께서 땅을 산 거라든지 옆필지에 후보자님의 지인 강희철 씨가 땅을 산 거라든지 이런 정황을 보면은 이건 뭔가 장인어른이 전원주택을 짓고 살기 위해서 샀다라고 보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좀 있다. 후보자님을 대신해서 장인어른의 명의를 빌려서 아니면 강희철 씨의 제 처남이 거기다가 땅을 살 리가 있겠습니까? 열 몇 평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의혹, 그런 지적을 명확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 막내 처남입니다. 그 막내 처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고
그러면은 왜 그 장인 장모님께서는 그 후보자님의 배우자께만 증여를 해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형제들, 이것이 이제 가정사가 돼서 참 얘기하기가. 아니,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한테도 돈을 많이 주셨죠. 그러나 이 문제를 제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 처가 쪽에 이 재산 상태까지 여기서 말씀드리긴 대단히 거북합니다. 예. 그래도 이 처가에 형제들 모두 다 재산 상태를 여기서 공개한다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네. 정말 인간적으로 제가 할 짓이 아닙니다. 예. 이해해 주시 부탁합니다. 나중에 구도로 두 분이 만나시죠. 구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자,